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책 읽어주는 남자 책일나입니다. 오늘은 235페이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훈련소에서부터 1년 동안 같이 생활하면서 그렇게 신앙을 권했어도 이태성은 자기는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라고 하였지만 실상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해야 될 사람이었다. 사람이 물에 떠내려갈 때 지푸라기만 잡아도 힘이 된다고 하는데 하늘이 보낸 구원자를 믿으면 얼마나 힘이 되고 운이 돌아가는지를 모르고 산다. 그 당시 나를 만나서 죽음을 피하는 운을 탔건만 그는 하나님과 예수님 믿기를 싫어하다가 결국 죽음의 날 화를 받고 말았다. 하늘 사람을 만나면 하늘 운을 타건만 지금까지 겪어보아도 따르고 행한 자는 형통하고 따르지 않은 자는 불행하게 되었다. 우리 소대뿐 아니라 우리 중대 내에서도 내가 철저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고로 중대장과 전우들이 내게 군목이라고 별명을 붙여주었다. 나는 전우들을 만날 때마다 신앙을 권유했으나 잘 믿지 않았다. 전쟁터의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하나님을 더 믿고 찾을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았다. 언제 죽을지 모르니 맥주도 실컷 마시고 오입도 실컷 하고 해볼 것 다 해보고 살자고 더 주장했다. 예수 믿으면 맥주도 못 마시고 오입도 못하러 가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도 못하겠다고 하며 나에게 술도 마음껏 먹고 실컷 놀고 해볼 것 다 해보면서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 못 가냐고 말들 했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전우들에게 신앙생활을 하게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다. 제대하고 25년이 지난 후에 이들을 다시 만나보았으나 그때 신앙생활 안 하던 자들은 역시 신앙생활을 안 하고 살고 있었다. 그때 술, 담배 좋아하던 자들은 역시 동일하게 술, 담배를 즐기며 살고 있었다. 그 중에 너무 지나친 흡연과 음주로 인하여 위암, 폐암, 간암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자들도 있었다. 전쟁 때 술을 많이 먹는 것이 체질이 된 전우들은 귀국해서도 술을 끊지 못하고 밥 먹듯 하여서 거의 치명적인 독주로 간암, 위암 등이 발병해 죽게 되었다. 베트남 참전 전후에 나오지 않는 자들은 이후에 파악해보니 이 세상에서는 찾으려야 찾을 수가 없는 이미 저 세상 사람이 된 자들도 많아 거의 죽어서 못 나온 것이었다. 이와 같이 전쟁터에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막 살게 되면 전쟁이 끝나도 체질이 배어 그 삶을 끊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살게 된다. 고로 사람이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그때만 생각하고 살면 앞날에 가서 후회가 많은 것이다.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성경 말씀과 같이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며 눈물로 인생의 씨를 뿌리고 산 나는 지금까지 온 지구촌을 내 정원같이 돌아다니며 기쁨으로 인생 구원 사업을 하고 생명의 단을 거두어 들이며 보람 속에 살아왔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의 인생들에겐 평화와 기쁨거리다. 고로 지금 이 시간에도 지구촌 한 모퉁이에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이다. 이태성 전후 총격 사건이 벌어진 날은 무엇보다 하나님은 자기를 믿고 섬기고 위하는 자들에게 수호신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은 날이었다. 이때의 수색작전은 차이산 일대에서만 일주일 동안 계속되었다. 적들과 잦고 큰 교전이 있었으나 인원 손실 없이 작전을 무사히 끝내고 부대로 돌아왔다. 제8장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해야 너도 살고 그도 산다. 일주일 수색작전 끝에 발견한 베트콩. 차이산 너머에 있는 사레오산은 베트콩들의 요새지이며 군사기지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이었다. 우리는 작전을 나가면 항상 이 지역을 중심에서 산악 수색 작전을 했다. 한 번은
우리 1대대가 이영우 대대장의 지휘하에 차이산을 깊숙이 파고들어 사레오산까지 일주일 동안 수색작전을 했다. 잡초가 무성한 차이산 늪지대는 밤이면 모깃대가 먹장구름처럼 몰려다니며 전쟁의 사나이들을 괴롭히며 피를 빨아먹었다. 근무가 끝나면 각자 모기장을 치고 자지만 이놈의 모기들은 창으로 찔러도 잘 찔러지지 않는 야전 침대 밑을 푹푹 뚫고 물어댄다. 잠을 험하게 자는 병사들은 모기장 밖으로 발을 내놓고 자는데 그러면 모기가 팔 다리에 새까맣게 달라붙어 홀쭉해지도록 피를 빨아먹는다. 근무를 서다가 피곤하여 골아 떨어져 자는 병사들은 모기가 심장의 피까지 마르도록 빨아먹는지 다리를 잘라가는지도 모르고 깊은 잠에 빠져 쿨쿨 잔다. 서로 싸워 온통 피바다가 되게 하는 사람들이 얄미운지 모기들도 물어뜯어 전우들의 피를 흘리게 했다. 아무튼 전쟁 때문에 베트남의 모기들은 포식을 했다. 사람으로서는 정말 살 수가 없었던 기구망측한 그 늪지대, 썩은 물 가운데 모기들이나 사는 곳에서 우리도 전쟁 때문에 살았던 것이다. 수십 년이 지나 지금 생각해도 그곳은 처참한 환경이었으며 생지옥과 같은 곳이었기에 잊히지 않는다. 지금도 베트남 하면 모기 먼저 생각이 난다. 추억을 갖고 한번 가보고 싶어도 옛날처럼 모기가 물까봐 생각만 해도 진절머리가 처진다. 인생이 막다른 골목에 처하게 되니 별의별 환경 속에서도 견디며 산다. 이는 삶에 대한 애착심 때문이다. 과연 베트남 사람들은 이 모기 등살에 어떻게 살았는지, 또 우리와 싸우는 적들은 이 모기 등살의 그 밀림 속에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얼마나 고생을 할지 생각하니 참으로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 우리 삼중대는 차이산 기슭의 와지선을 훑어가며 산 정상까지 일주일 동안 수색 작전을 했지만 적이 활동한 흔적만 발견했을 뿐 베트콩은 한 명도 보지 못했다. 다른 중대는 적과 몇 번의 교전이 있었고 전과도 올렸다. 그래서 우리 중대는 지금까지 수색하며 올라왔던 산 너머 일대를 수색하기로 했다. 4개 소대는 금을 치듯 배치되어 분대별로 종대로 늘어서서 수색하며 내려왔다. 7부 능선까지 서서히 내려왔을 때 해는 서산에 기울고 있었다. 이때 제2소대장의 지시가 내려왔다. 오늘은 그 위치에서 모두 텐트를 치고 야간 경계 작전에 들어가라고 했다. 해가 서산에 한 발쯤 남아 있었기에 캄캄해지기 전에 텐트를 치려고 분대의 전우들은 모두 바쁜 동작들이었다. 지역의 경사가 심하고 바위와 정글이 뒤엉켜 있어 텐트를 칠 장소가 마땅치 않았다. 고로 일부는 바위에다 판초 위를 텐트를 깔고 자리 잡는 조도 있었다. 얼마 후 분대 배치가 끝났는지 일부는 전투용 식량 C레이션을 꺼내어 깡통 식사를 하고 있었다. 한국에서 군대 생활할 때 제대로 못 먹고 또 집이 가난하여서 잘 먹지 못하다가 베트남에 와서 먹게 된 C레이션 속의 고기는 병사들에게 정말 진수성찬이었다. 나도 처음에 체중이 60kg이 나가다가 나중에 65kg까지 나갔으니 C레이션의 위력은 참으로 대단했다.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을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돼지국이 나왔었다. 국의 기름은 동동 떠 있는데 고기는 어디로 헤엄쳐 도망갔는지 한 점도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돼지 국물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먹는 그날을 병사들은 생일날처럼 기다렸다. 훈련을 받을 때는 잠 좀 실컷 잡았으면 소원이 없겠다. 배가 터지도록 실컷 먹어봤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흔히 말들 한다. 그러다 보니 취사병 미군과 합동으로 근무하는 카투사처럼 부러워했다. 취사병들은 취사장에서 배불리 실컷 먹을 수 있고 요령껏 잠도 많이 잘 수 있기 때문이었다.